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신 게스트는 최설향 씨라고 북한 해군에서 여군으로 무려 7년 동안 여군 삶을 사시다가 한국에 오신 분인데요. 모란봉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좀 많이 나가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그리고 지금 설향 TV라는 본인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워낙 희소성이 있게 마양도 정말 비밀의 마양도 잠수함 기지에서 7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마양도 얘기를 좀 들으려고 모셨거든요. 네. 일단 해군에 몇 년도 나가셨어요? 2010년에 2004년에 군대에 나가가지고 2010년에 전역했습니다. 그럼 2004년이면 몇 살 때 군에 나가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갔어가지고 17살에 군대 나갔어요. 17살. 한국 같았으면 그냥 중학교 3학년, 예, 고1 나이? 예, 맞아. 고1 정도. 근데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고향도 양강도인데 그 지역에서만 계속 이렇게 이동했었어요. 양강도에서만? 해산에서 살다가 예. 이제 삼지원으로 그 부모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제가 전역하고는 삼지원으로 이제 제대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삼지연 완전 네, 천지개벽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해산 삼지연 하면 바다하고 제일 먼 데인데 그쵸. 어떻게 해군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예. 뭐 요즘 애들도 그렇지만 꿈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고 싶었던 게 군인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이제 뭐 깡이 있거나 이런 표현은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하셨는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집을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음. 예,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가부장적이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무조건 군대 나가겠다. 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무데나 보내면은 영양실조 걸린다고 좀 이제 백을 동원하셔가지고 그 마양도를 보내신 해군에 거예요. 가신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초모할 때 해군은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양강도에서 그러니까 음. 도동원부에서 이제 초모 모집을 하잖아요. 네. 근데 도동원부에 가니까 동해함대, 서해함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동해함대가 그때 여자가 10명이었나 9명이었나 이렇게 됐었습니다. 도에서? 예예예. 정말 고르고 또 뽑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티오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전대가 특히나 가고 싶어하는 마양도가 사전대예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잠수함 부대라서 좀 뭐 음. 보급품이라던가 이제 먹는 게 좀 다른 부대보다는 훨씬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대부분은 그 부대를 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양도에 가면 굶지는 않는다 그런 소문이 북한에 다 퍼져 있어요? 어떻게 알죠? 그게 뭐 괜찮은? 거기가 저희 아버지 고향이셔가지고 아. 저희 친가가 다 거기 계셨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해군 나가기 전에 바다는 본 적이 있나요? 예, 그 친가집에 이제 거기가 친가다 보니까 맞다. 예, 예. 바다를 보긴 했는데 뭐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저게 바다구나, 바닷물은 짜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 신병훈련소는 어디서 신병훈련 받았어요? 그 해군은 신병 훈련이 그러니까 사전대만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사전대 신병 훈련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병 훈련소가 2개 있었는데 그냥 이제 저희는 뭐 통신병이나 일반 병종은 그냥 신병중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잠수함 부대는 승무중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잠수함은 1년 정도? 예,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저희 일반 병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훈련을 받고 섬에 들어가서요? 예.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 받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군사 규정이나 이런 걸 이제 암기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을 되게 많이 시켰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병의 기본적으로 이제 군인들은 다 보병을 일반 부대들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술 훈련이라던가 그리고 뭐 행군 훈련이라던가 그리고 작업도 꽤 많이 했어요, 신병 때. 예. 군장 배럴 메고 막 훈련. 운동장 띄우고 그런 거 맨날 시켜요? 그때는 군장 메우고는 뛰진 않았어요. 그냥 맨몸으로 뛰었는데도 사실 그때는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럼 마양도 가보니까 여성 신병이 한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한 개 소대였었거든요. 한 개 중대가 이제 신병훈련을 받는데 남자분들이 3개 소대였고 여자들이 한 개 소대였습니다. 네. 한 개 소대가 한 40명 정도? 40명 예, 정도. 예, 예. 한국은 보통 잠수함 하면 그렇게 병보다는 사관들이 많이 타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북한은 그렇게 뭐 막 초모에서 17살짜리 잡아서 1년 훈련 주고 잠수함 태워요? 그 승무중대는 1년이긴 한데 이제 네. 그 승무중대를 졸업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잠수함에서 하는 무슨 훈련소 같은 게 그 해마다 그게 계속 열려요. 네. 거기에 이제 그 금방 나온 뭐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계속 훈련을 보내더라고요. 네, 이제 그쪽에 가서 병종별로 뭐 무선수는 잠수함도 무선수도 있거든요. 네. 무슨 뭐 항해수 뭐 이제 그 다양한 병종에 맞게 이제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해마다 하는 걸 봤었어요. 해마다. 네네. 그 마양도 하면 우리가 그 함경남도 심포 앞에 있는 그쵸. 그 섬이잖아요. 맞아요.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마양도가 어딘지. 네네. 근데 북한의 동해에서 가장 큰 잠수함 기지가 있고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봉쇄해야 되는 섬이긴 한데 마양도 얼마나 큰지 뭐 거기는 군인들은 어느 정도 있고 주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 마양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마양도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타격 대상이라고 거기 있을 때도 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저게 제 1차 타격 대상이다. 예, 그래서 뭐 훈련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신교육을 받았었는데 섬에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섬에까지 가려면 40분 정도 걸려요. 배 타고. 예. 이제 여객선 같은 거.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가 예, 있군요. 매일 이제 아침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배가 있는데 한 40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꽤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육지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그 섬 안에는 저희가 있었던 사해군 전대가 있고요. 여기가 한 4,000명 규모 정도 돼요. 예, 그리고 8월 3일 공장이라고 해서 잠수함 수리 공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그 해군 사령부 산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옷은 민간인이고, 예, 그 산하의 어떤 뭐 군 노무자 비슷한 맞아요. 사람들. 예. 지령이나 이런 지시는 다 그 해군 산하에서 받는 거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수산사업소가 하나 있어요. 해군사령부 수산사업소 기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 인원을 다 하면 한 1만 명 정도가 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1차 타격 대상이면 갱도화가 잘 돼 있나요? 예, 갱도가 되게 많아요. 제가 국정원에서 조사할 때도 그 갱도 이제 그 지표를 이렇게 다 찍으시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많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제 미사일 타격해야 될 지역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갱도를 이게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교환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 갱도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높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갱도가 뭐 아예 이렇게 뚫려 있는 갱도인지. 근데 그 갱도가 아예 뚫려 있는 갱도거든요. 근데 워낙에 깊어가지고 이제 반 정도는 사전대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철창 문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반대편 갱도도 보이는 거예요. 중간에 가면. 그러면 반대쪽은 8월 3일 그 잠수함 수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갱도인 거예요. 이렇게 뚫려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안에서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시기 전에 서량 씨가 마양도에서 직접 근무한 당사자가 오기 전에 한국에서 다 갱도 위치 알고 있던가요? 아니요, 제 위치는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사람이 제가 최초였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양도에서 온 사람은 있는데 그 사해군 전대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갱도를 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군도 당연히 알아요. 제일 처음에 와서 인터뷰를 한 게 일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모르고 그냥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원 안에서 하니까. 예, 그리고 나와서 미군이 제일 두 번째를 했고, 그리고 의외로 국군이 세 번째로 했어요. 우리가 밀렸나? 그러니까, 근데 국정원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하고 한국은 이제 한미 연합 그게 돼 있어가지고 어차피 정보를 다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크게 상관없다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제 한국이 제일 마지막에 하냐. 이제 저는 사실 한국에다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는데 예. 모르고 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미국 국방부는 이제 미국 국방부에 속해 있는 뭐 그런 이제 산하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은 어디가 제일 많이 주던가요? 정보비. 미국이 예. 제일 많이 주죠. 미국이 돈을 많이 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아 자본주의는. 그래요?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럼 잠수함들을 또 다 평소에 우리가 잠수함 하면 바다 물 밑에다가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잠수함 보관하고 있다가 전쟁 나면 바로 바다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뭐 잠수함을 이제 뭐 위장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잠수함 수리 공장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수리 공장이 잠수함을 이제 그 물 위에서 수리할 수 없으니까 토크장이 있는데 그 토크장이 위장이 돼 있다 보니까 잠수함이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 위성으로 보면.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잠수함이 뭐 들어가는 이런 뭐 이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잠수함 보호하려면 보통 바다에서 쑥 들어가면 갱도 안에 바로 들어가야 좀 차 타격에서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 네네. 시설이 없고 그냥 잠수함들 다 밖에들이 떠 있는 거예요? 네네. 밖에 다 떠 있어요. 어.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이 지도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좀 잘 예. 이제 이해를 빨리 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부두잖아요. 그럼 네. 잠수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철창 같은 거로 이렇게 그 구물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찍지 못하게. 예. 그래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위장 그런 구물에 막 그 헝겊 같은 거 막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놔져 있어요. 위장막을 그냥 예예예. 씌웠다는 예, 얘기죠?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보니까 그냥 보이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근데 딱 봐도 알겠던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요즘 최근에 한국 미사일들이 워낙 위력이 네. 좋은 게 나와서 현무 네네. 포함하면 한 180m까지 산을 그 아. 밑에까지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마양도 갱도들은 어때요?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한 100m 정도는 능기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는 들었어요. 제가 예.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거기가 철문이 엄청 두꺼워요. 예. 제가 근무서던 그 갱도가 한 철문이 이 정도 두껍나? 예. 그리고 그 철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또 작은 철문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입구가 엄청 길어요. 한 50-60m 정도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이제 군무장이 쭉 시작이 돼요. 예. 예. 근데 거기 있을 때 뭐 방사능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차단한다 뭐 이렇게 듣긴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워낙에 그런 이제 무기들이 좋으니까 예. 뚫린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뭐 꽤 갱도 되는 뚫려도 거라. 예. 땅 밑으로는 많이 못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섬이기 때문에 물이 맞아요.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평 갱도예요.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뚫을 예,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예. 결국은 그때는 산 높이가 결정적으로 맞아요. 중요한데 예. 마양도 뭐 산 높아봐야 100m가 그렇죠. 안 될 거예요. 높아봐야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없어요. 북한 해군이 큰일 났네요. 이제 방어력도 안 돼. 또 서량시가 와가지고 갱도 위치 다 알려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끝났어. 거기는 요즘 맞아요. 김정은이가 네. 원산 쪽 그 위에 올라와서 네. 그 해군 잠수함 기지들을 또 만들더라고요, 새로. 아마 서량시가 여기 와서 아마 정보가 다 탄로났다고 생각해서 이삿짐을 지금 싸려고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마양도에 이제 예. 끝났지 뭐 그렇게 보면요. 제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잠수함을 어디 이렇게 은폐시키거나 이런 공간이 이제 없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올 때 공사를 한참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잠수함이 근데 국정원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아니 잠수함을 은폐하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전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7년 동안 안 돌아다녀본 네.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교환수니까 예.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전화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전화기가 그 이제 그냥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랬더니 이제 이건 뭐냐 막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시설처럼 생겼으면 이게 제가 얘기를 안 할까봐 예, 이건 뭐냐 이제 물어보면 아 그게 이제 공사 중이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 갱도를 이렇게 파고 있었는데 거기에 철로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제 예. 거기에 잠수함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때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마양도는 그 바로 섬 밑에 수심도 엄청 깊어, 몇백 미터.
맞아요. 한국 잠수함 미리 가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 은폐할 데도 없고 네네. 꼬불꼬불해서 뭐 그 저기 잠수함 들어오는 차단 그런 기능도 없잖아요, 마양도가. 아 근데 예. 그 이제 중요한 것도 뭐냐면요. 그 마양도가 되게 이제 군사적으로 섬이 그냥 이렇게 둥그란 게 아니고 동그란 안에 그 안으로 이렇게 또 바닷물이 예, 있어요. 엄청 예. 파인 데가 예예. 있겠죠. 거기에 대부분 잠수함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입구 쪽에는 어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돼 있어요. 예. 그게 아마 뭐 이제 뭐 정찰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게 아마 차단하는 그렇겠죠. 그런 경계는 거겠죠? 서겠죠. 예예예. 서는데 워낙 그 마양도 앞에 워낙 깊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 한 300m 쯤을 해서 한국 잠수함 접근하면 잡기가 쉽지 않죠. 그 사전되는 그럼 잠수함 몇 척이나 있어요? 중형 잠수함이랑 소형 잠수함이 있었는데 예. 원래는 중형만 있었어요. 소형은 원래 없었어요. 음. 예. 근데 중형 잠수함이 12대가 있었거든요. 오, 되게 많이 있네. 예예. 예. 그리고 소형 잠수함이 편대가 4개 편대가 있는데 예. 원래 그 1편대가 원래 있었고 그리고 2편대가 생겼고 또 몇 년 있다가 3편대 생기고 또 4편대가 생기고 계속 이제 늘리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한 개 편대가 잠수함이 6호까지 있으니까 6척. 예, 6척이고 이제 6척씩 네 4개 편대인데 1편대는 거의 잠수함이 없어요. 여기는 음. 그 예전에 그 강릉 잠수함 때 예. 그건 약간 명예 그런 이제 부대인 거예요. 잠수함이 없고 선원들만 있는 거예요. 그건 몇 명이지? 아, 모르겠습니다만. 거긴 그때 그 강릉인가 그 잠수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왔던 그 선원 중에 한 명이 그 1편대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다 죽었는데? 아니, 한 명이 살아서 와가지고 그때 제가 있을 때 당시 공화국 영웅으로 살아있는 공화국 영웅은 사실 한국에 왔다 간 사람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찰을 뭐 워낙 자주 왔댔으니까 다른 때 왔다 갔는지 몰라도 그 강릉에 들어왔던 사람은 잠수함 승조원들은 다 죽고 한 명은 여기 이제 귀순하고 그리고 그 태워 갖고 나왔던 정찰 뭐 공작원이 조원이죠. 얘들도 3명이었는데 2명은 사살되고 1명은 뭐 시신 못 찾았어요. 혹시 그 사람은 잠수함 병관 아니었는데 전투원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저희가 전대에서 다 네. 알고 있으니까 그 편대장은 되게 유명해가지고 공화국 영웅이 없어요. 없지, 북한에.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안 주죠. 공화국 예. 영웅은 뭐 대남 공작이나 이런 데 성공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화국 영웅이었고 7년 복무하는 동안에 새 잠수함들이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예, 그렇죠. 그럼 어디서 만들어요, 그거는?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아마도 그것까지는 알려주진 않는데 아마 네. 북한에서만 그 재료 같은 거는 뭐 러시아에서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들여다가 조립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800급의 중형 잠수함도 만들어서 새 거 들어와요? 아, 그거는 새 거 들어오는 거 못 봤어요. 그 대부분 정도까지 소형 잠수함만 그 들어왔어요. 정도까지 못 만들고 예, 예. 작은 것들은 북한에서 예, 자체로 예, 봉대 맞아요. 뭐 보일러 공장 예, 뭐 예, 이런 데서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작은 거는 계속 만들고 있었던 전례가 있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공업이 다 파괴됐는데도 그 잠수함은 그래도 계속 만들어 찍어내네. 근데 거기가 봉대가 얼마나 예. 경계가 심하냐면 그러니까 사전대도 되게 경계가 심해요. 네, 그래서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면회실이 따로 있어요. 육지에 나가면은. 그래서 거기서 면회하고 이제 마양도 안에는 못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뇌물 좀 고이거나 이러면 사실 들어오긴 하거든요. 예. 작은 연락정 타고 들어오고 저희도 친갓집이 거기 이제 할머니 집이 있으니까 어릴 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한두 달씩 놀다가 나오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봉대는 아예 그렇게 못 들어가요. 아예 못 들어가요. 그 차단소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뇌물을 고인다 그러면은 뭐 1차단소, 2차단소에 통과되는데 3차단소에서 되면 여기가 다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기는 민간인이 못 들어. 이번에 김정은이가 무슨 핵 추진 잠수함 만든다고 해서 그쪽 갔잖아요. 그 공장 보니까 나치 이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에서는 못 봐가지고 멀리에서 보면 이제 대충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아, 저게 어디쯤은 되겠다 뭐 이런 거지 제가 항상 뭐 눈에 익은 그런 데다라고는 예, 생각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멀리에서만 정면에서만 봤으니까. 그 잠수함 공장은 보통 군수 공장들이 그렇지만 어디가 뇌물 받을 데도 없고 그냥 가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군수공업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어디 가나 정말 거지처럼 살거든요. 공급이 봉대는 잘 어때요? 봉대는 어때요? 된다고 들었어요. 공급이 좋았어요. 예, 거기는? 왜냐면 그 봉대에 저희 그 오빠가 마양도에 있고 그 봉대 쪽에 있는 그 여자분이랑 선을 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직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예, 거기 이제 가족에 일하는 뭐 노동자, 예, 딸도 거기서 종사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선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 같은 것도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급이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된다고. 근데 마약도도 배급은 다 돼요. 배급은 다 주고. 예, 예, 탄 공급도 다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넉넉하지는 못하고, 네. 예, 좀 이제 좀 빠듯하게. 빠듯하게. 그냥 뭐 그럼 넉넉하게는 안 주지만, 근데 예, 먹고는 잠수함 살게. 타는 사람들은 공급이 또 특별 공급 주잖아요. 그 공군 조종사 레벨로 주잖아요. 그렇죠. 잠수함을 직접 타는 군인들은 공급이 엄청 좋죠. 네. 예, 7호 공급을 받는데 비행사가 8호 공급이잖아요. 근데 7호 공급이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고급 담배, 초콜릿, 버터, 그리고 쌀밥, 예, 잡곡밥은 잃지 않나요. 그리고 오리고기, 닭고기, 예, 고기는 항상 주고, 그리고 아무튼 기름도 늘 많이 공급이 됐었고. 육류도 줘요? 육류는 뭐 돼지고기 같은 건 명절 때 공급이 되는데 오리랑 닭고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리하고 닭. 가금류를 많이. 예, 그래도 예. 고기는 먹여주네요. 예, 고기는. 그래서 잠수함 군인들은 그렇게 훈련도 정말 빡세게 하거든요. 그리고 잠수함이라고 해서 작업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걔네도 병실 공사나 이런 것도 해요. 자기네 살 병실은 자기네가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보면은 다 이렇게 약간 이제 북한 표현으로 개기름이라고 하나요? 예, 고기 먹은 얼굴. 예.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이제 뭐 체구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뭐 좋은 집안 애들을 뽑아오기도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뭐 영양실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잠수함 군인들은 그렇게 훈련도 정말 빡세게 하거든요. 그리고 잠수함이라고 해서 작업을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걔네도 병실 공사나 이런 것도 해요. 자기네 살 병실은 자기네가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보면은 다 이렇게 약간 이제 북한 표현으로 개기름이라고 하나요? 예, 고기 먹은 얼굴. 예.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이제 뭐 체구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뭐 좋은 집안 애들을 뽑아오기도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이 뭐 영양실조나 이런 건 없어요. 교환수의 삶이부터 우리 좀 들어봅시다. 공급을 좀 줘요? 뭘 어떻게 줘요? 밥 주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수함 공급이랑은 또 별개예요. 예. 왜냐면 잠수함은 딱 잠수함 타는 군인들만 예. 공급이 되는 거고, 저희는 4호 공급을 받았어요. 예, 공급표가 이렇게 딱 매달려 있거든요, 벽에. 식당에 들어가면은. 근데 4호 공급에 뭐 칼로리 무슨 하루에 몇 칼로리 이런 게 다 기재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잡곡밥이 나왔었고요. 이제 쌀에다가 옥수수 섞어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양은 굉장히 많이 져요. 밤양은. 예. 그만 해도 돼요? 예. 북한 그 양재기, 군대 양재기에다 항상 볼록하게 이렇게 져요. 그리고 거기는 또 이제 그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뭐 도루묵이나 양미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절임으로 이렇게 그 큰 탱크 같은 데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 마리씩 공급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염장문은 워낙에 뭐 군대들이 많이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은 나름대로 저는 군대인데 꽤 괜찮다. 이게 처음에 배고픈 나와서 적이 없이. 그래도 배는 고파요. 배는 왜냐면 고파요. 예. 신병 때는 더 잘 져요. 이거는 부대 배치 받아서고 신병 중대는 특히 잘 해져요. 예. 뭐 이제 밥도 거기는 잡곡밥이 아니고 다 흰쌀밥을 주고 이제 국도 무슨 고기국을 주고 반찬도 7, 8가지씩 이렇게 접시에다 이렇게 놔서 주고. 예.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밥을 다 못 먹었어요. 신병 때는. 집에서 이렇게 느릿느릿 먹다가 갑자기 군대 가니까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군기 세우느라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빨리 먹는데 밥을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훈련시키니까 이제 배고프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간식 같은 것도 먹고 싶은 거죠. 예, 뭔가를 다른 계속 밥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먹고 싶은 거죠. 근데 막 배가 엄청 고파서 굶주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국은 뭐 시래기국 주나요? 배추국? 고기 좀 무에다가 돼지고기가 있었어요, 신병 때는. 예. 매기 돼지고기 줬어요? 점심 때인가 고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아침 저녁에는 아무튼 고기가 계속 자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제가 고기를 못 먹어요. 육류나 그 가금류를 아예 못 먹어요. 그래서 항상 물을 저는 따로 이렇게 떠다가 먹고, 명절 때는 이제 그 고기가 나오니까 저는 못 먹으니까 제 거를 이제 고기 못 먹는 애들 손 들어 하면 손 들면 계란을 삶아서 줘요. 예. 그래서 거기 특히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부대 가니까 고깃국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자대 배치 딱 받으니까 몇 달에 한 번씩 나오긴 하겠죠? 고기가 명절 때만 고기가 나왔었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고기가 안 나왔어요. 예. 음. 근데 미역국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바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반 부대들은 그냥 염장무 삼형제 놓고 항상 그것도 없어서 못 먹잖아요. 네네. 아까 지금 1호 공급, 8호 공급 이런 얘기 나왔는데 한국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북한은 이렇게 공급 체계가 세밀하게 너가 뭐 하는가에 따라서 뭐 그 쌀도 50g 단위로 뭐 너는 300g 먹어라, 너는 네. 350g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북한군 8호 공급이 최고인가요? 비행사 공급이? 그 대남 연락사는 9호 공급 받는다고 9호 들었어요. 공급까지 예, 있구나. 9호까지 있다. 예. 그러면 대충 이렇게 1호 공급하고 2호 이런 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1호 공급이라는 건 들어는 못 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1호는 뭐 온다. 예. 3호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것 예, 같아요. 예, 군대에서는. 예, 예. 근데 이제 부양가족이 사회에서는 부양가족과 직장인으로 음. 나누잖아요. 예. 예, 근데 부양가족은 쌀 300g을 받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집에서 논다고 300g 예, 예, 먹잖아요. 예. 예. 근데 애들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건 150g인가 주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적게 줘요. 집에 예. 있다고 300g 먹으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650인가 700g인가 꽤 많이 받았어요. 그건 좋은데네요. 보통은 예, 예. 500 주잖아요. 직장 500이에요? 600 사이에 예, 있을 정확히 텐데.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이제 항상 받으면 엄마의 2배를 거의 받는다고는 이제 엄마가 막 얘기했어요. 그 예. 군인은 군인이 제일 많이 받는 거죠. 4호가 제일 군인이 제일 밑바닥이에요. 4호부터 아니요, 시작하는 3호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군인은? 예, 4호가 네. 낮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5호는 그러니까 4호나 누가죠? 뭐 3호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거기에 다 걸맞게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형식일 뿐이고 실제 공급이 되는 건 그 부대 안에서도 섬이 저희가 이제 그 사전대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직속 부대는 항상 이런 게 좀 비슷하게 나와요. 네. 예, 그 직속은 그 식당을 이제 본인들이 식당으로 서는 게 아니고 또 영양사나 이런 게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이제 해안포나 이제 고사포나 이런 그 부대는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립부대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이 이제 식단을 만들고 뭐 메뉴를 짜고 이렇게 해 네.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많이 그 직속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잠수함 부대 공급이 다르고 일반 무슨 고사포 부대는 예, 또 완전히 완전 다를 달라요. 것이고. 예. 제가 해안포에 한 몇 달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예. 거기는 진짜 한심해요. 영양실조가 진짜 나올 정도예요. 아, 예. 해안포를 여성들이 해요? 여자 해안포가 있고 남자 음. 해안포가 있고 고사포도 여성 중대, 남성 중대로 나눠져 있어요. 공급이 쌀밥을 먹어본 적은 명절 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쌀이 나오긴 하는데 뭐 중대장도 먹고 살아야 되고 소대장도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쌀을 잡곡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덜어는 팔아서 네. 쓰고 그리고 군인들한테 공급되는 건 이제 전량 그 이제 잡곡이 공급이 되거나 거의 염장무만 거기서 먹었었어요. 그 언제적 해안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전쟁 터지면 그 해안포 포탄이 닿는 거리에 배가 들어갈 일도 없는데 그쵸.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아무 네, 맞아요. 의미도 없고 그 요즘 비행기 14.5mm 고사포에 맞아 떨어질 비행기가 어디 있어? 그렇죠. 진짜 의미 없이 생고생하는데 네. 근데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마양도가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제 공급 잘 돼서 영양실조가 잘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육지에 있으면 무지막지하게 그 군관들이 훔쳐다가 장마당 나가서 팔잖아요. 네네. 근데 마양도는 공급이 들어가면 그 빼돌려서 배 타고 또 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힘들어서 나름대로 뭐 공급이 좋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때요? 맞나요? 그거는 옛날 얘기 같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 뭐 다 있어요. 네. 시장도 있고. 시장은 장마당. 아니고 다 그 매대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집에서 판매하는데 공업품도 다 그 어느 동네에 가면 옷도 살 수 있고 신발도 살 수 있고 뭐 내가 요구하는 거를 다 살 수 있어요. 달러도 바꿀 수 있고. 달러도 바꿔요? 예. 야, 마양도까지 달러가 들어갔구나. 예. 그러니까 왜냐면 군인들이 대부분 평양이나 잘 사는 지역 예. 군인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달러를 보내주는 군인들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금방 나왔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배를 타고 나와야지만이 바꿀 수 있었는데 제가 한 군복무 3, 4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도 이제 그 뭐 시장은 아니지만 그런 게 많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장사꾼들이. 대부분 그 집에서 돈이 오다 보니까 예, 그 돈으로 뭐 먹는 것도 사서 먹고
네, 잘 사는 집들은 그냥 먹고 영양실조만 걸리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군대 나가고 저희 집이 좀 힘들었어가지고 네. 집에 도움은 못 받았는데 제가 그 부대 안에 친척들이 있다 보니까 예, 친척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죠. 자, 그럼 이제 교환수도 삶을 보면 근무하면 교환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교대로 돌아가요? 저희가 3, 4교대로 돌아갔었어요. 네. 예, 3, 4교대로 돌아가는데 어떤 때는 낮에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예 야간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규정에는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근무 세우지 말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왜냐면 네.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네. 예, 근무에 지장이 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냐면 근무를 안 서고 이제 훈련하잖아요. 훈련할 때는 괜찮아요. 병실에서 훈련하니까 교대 근무를 서고 이렇게 훈련 중에는 괜찮았는데 작업 일과가 시작되면 작업을 멀리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을 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그 시간이 워낙에 많이 소모되니까 네. 아예 근무 오전에 들어가면 점심시간에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가장 힘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신장염이나 이런 게 많이 와요. 갱도에서 근무 서니까. 습기 많아요? 많아요. 습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습기 제거하는 이런 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좀 열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많이 서니까 여자들이 병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나와서 다른 대대 네. 교환수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가 근무장이 되게 열악하고 해서 이제 작은 단위로 예, 이동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있었어요. 거기 그 난방 같은 게 겨울에는 또 추울 거 아니에요? 네네. 난방은 어떻게 보장해요? 갱도 안에? 난방은 그 잠수함 보일러가 있었어요. 저희 예. 부대 근무장 안에 예. 예,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있었는데 그걸로 계속 이제 히터를 틀어 놓으면 예. 예, 그래도 따뜻하긴 했어요. 춥진 않고 예, 춥진 않았어요. 습도는 엄청 높고. 아, 예, 습기는 엄청. 근데 그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나았던 것 같고, 예, 여름에는 장난 아니에요. 아까 작업 간다고 했는데 작업은 뭐 가서 갱도 뚫고 뭐 그런 거예요? 병실 공사예요, 대부분. 예, 그리고 뭐 자꾸 병실을 뭐 맨날 지어요? 그러니까 병실이 그 노후되면 네. 또 그 한국에서 뭐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다 이렇게 뭐 개조하는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군간 가족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군간 가족 사택도 계속 모자라서 그것도 네. 이제 군인들이 지어요. 건설하는 예, 건설에 기본 많이 동원이 되고 예. 그리고 또 뭐 장군님 모신다 막 그래가지고 그 사전대가 특히 김부자가 많이 찾아오는 부대잖아요. 김정은도 집권하자마자 거기 가서 잠수함 타고 타보고 싶었나 봐. 가서 탁 이러고 있었잖아요. 예, 그 행사를 제가 있을 때부터 한다고 했던 행사가 그렇게 밀려가지고 그때 한 건데 아무튼 그 뭐 김부자가 온다 해가지고 또 이제 군인들이 훈련하고 또 이제 작업도 하고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또 작업은 작업대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 교환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교환수가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는 없으니까 부대와 구분대 사이 전화 유선 통화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인데 이제 그 가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판대기가 있어가지고 뭐 일전대장 동지, 뭐 예, 정치위원 맞아요. 동지 이런 식으로. 예, 예. 유선식 교환대랑 가선식 교환대랑 이렇게 복식으로 있어요. 예. 정전이 되면 전기가 왔을 때는 그 공중 교환대를 사용하고 정전이 되면 이 가선식 교환대를 사용해요. 그 배터리 돌려가지고 하는 그 교환대를 사용하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게 정전이 되면은 난이에요. 감도가 낮아가지고 전화 연결을 딱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리거나.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었었고, 그러니까 부대와 구분대의 그 전화 통화도 연결하지만 이제 그 구분대 그 사령부나 이렇게 그 상급 단위와 그 연결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섬에 지금 평양이나 케이블이 다 그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좀 특별히 제일 잘하는 사람들, 뭐 구대원 이런 사람들 배치하나요? 비화 교환대라고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 김일성이나 뭐 해군 사령관이나 그러니까 뭐 김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화하는 거고 그건 도청이 안 돼요. 그 교환대는. 그 비하 교환 분대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 교환 분대고 그 뒤에 있는데 마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가끔씩 근무성원이 딸리거나 환자가 갑자기 발생하면 대신 근무 서기도 해요. 어차피 근무 서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여긴 도청이 안 돼요. 네, 근데 저희는 도청을 늘상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환수를 잘 몰라가지고 그 직업을 몰라서 그런데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뭐 이어폰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더란 수화기. 말이죠. 예.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 연결되면 막 오가는 얘기가
들을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가입자와 가입자를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중간에 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키를 닫아주면은 둘이 이제 통화를 하는 거고, 근데 키를 살짝 열면은 감도가 살짝 떨어져요. 그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교환수가 이걸 열었구나, 키를. 듣고 있구나. 예, 열었다는 예. 건 내가 듣고 있다 이 예, 소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키를 열면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가끔씩 심심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지 살짝 이렇게 열어봐요. 음. 그러면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야, 키 닫아라 이러거든요. 오, 예,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지? 하고 금방 닫고, 예, 그러는데 뭐 약간 금방 오신 간부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예, 금방 이렇게 뭐 당원 등록 가장이라든가 뭐 대열 뭐 가장 이렇게 온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오래 있던 사람들은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청도 많이 했죠. 수많은 비밀을 알고 계시겠네, 그러면. 그렇죠. 특히 뭐 간부들, 예. 뭐 저 연애를 하는 건 또 하다 보면 아, 얘 전화는 연애 전화다. 뭐 이런 게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건 딱 열어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많죠. 예. 예. 이제 특히나 뭐 일반적인 일 얘기는 궁금하지 않아요, 전혀. 예, 예. 그렇지. 근데 사적인 게 예. 궁금해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연애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못 해요. 이제 뭐 네. 장교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에서는 행정보고관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네. 뭐 사관장이라든가 네. 이렇게 뭐 책임 임무에 있는 사람들만 그 전화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중대장이랑 어느 중대장이 이제 연애를 하면 다 알아요. 해안포 여성 중대장하고 예, 맞아요. 여기 전대 무슨 통신 예, 예. 중대장 맞아요, 연애 맞아요. 붙었다. 예, 예. 그러면 딱 들으면은 이제 야, 지금 출발해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어디서 만나나 보지. 그 모텔도 없는데 어디서? 몰라요. 무슨 어디 이제 해안포 중대장이랑 그리고 그 해양 경비대 부소대장이 연애를 막 했었어요. 장교하고 하사관이. 하사관이. 예, 연애를. 나이는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는 남자가 더 많이 예. 있어요. 예. 근데 그 남자 쪽이 부소대장인데 그 남자가 좀 폭력성이 있어요. 이제 만나면 잘해줄 때는 엄청 잘해주는데 술 먹으면은 이제 가끔 중대장 말 때려요? 같은 욕도 막 하고 이렇게 때리지는 못하는데 막 욕도 엄청 많이 하고 너 왜 어제 어디 갔댔어? 뭐 왜 자꾸 다른 남자들 보고 이제 웃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걔 보고 웃었어? 이러고. 예. 그러고 야 오늘 저녁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여자 중대장이 쩔쩔매는 거 보면 또 웃기겠다. 예, 예, 그쵸. 병사한테. 맞아요. 엄청 카리스마 있는 중대장인데 예. 이제 중대 앞에서는 아, 저기서는 남자 앞에서는 왜 저렇게 순정적이지? 의외의 장면인 거죠. 여성이니까. 예, 예, 예. 전대장이 바람 피운 거 없어요? 아, 전대장은 바람은 그러니까 저희 전대에서는 전대 안에서 대부분 이제 만나고 이러잖아요. 간부들만 네. 가는 그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에 일하는 요리사들, 거기는 좀 굽수 있는 요리사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 요리사랑 되게 많이 그게 정분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만날 수 그래가지고 있는 분야가 뭐 한계가 딱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간호사랑 뭐 어느 보이부 무슨 높은 간부랑 이렇게 또 막말이 많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교환대회가 도청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와이프도 있고, 이제 그 상대는 아가씨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상으로는 어디 와 이렇게 하거든요. 예, 어디 와 뭐 가지러 와 이렇게 하는데 이미 다 알아요. 예, 자기들만 몰라요.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잠수함 같은 경우는 계속 바다 들어가 있고 거의 뭐 여성 보기가 드물잖아요. 그쵸. 거기 남자들은 뭐 나와 보니까 섬에 또 여자는 몇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엄청 충분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교환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군이 어때요? 그 남녀 문제가 아주 문란해요. 어때요? 꽤 많죠. 꽤 많아요. 예. 그래도 사람 사는 집단이니까. 그쵸. 근데 특히 이제 잠수함은 좀 교율이 세다 보니까 예. 잠수함에서는 뭐 간부들이나 행정보고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만나요. 연애도 하고 많이 하고 하는데 일반 사병들은 시간도 안 되고 병실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개별 임무 수행하는 군인들, 뭐 타자수나 여자들은 타자수들이 또 많거든요. 청사 안에. 예,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간호사들이랑 또 저희 교환수들도 꽤 많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연애하는 경우도 많지만 남자가 군인이고 사회에 있는 그 여성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워낙에 군복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안 날 수가 없죠. 예, 좀 7년씩이나 있다 예. 보니까. 말년 병장쯤 되면 이제 한 명씩은 다 뭐 누구는 음. 어느 조장은 뭐 누구랑 친하고 뭐 어느 음. 조장은 누구랑 하고 이런 게 다 애인 있어요. 한 명씩 다 예, 이제 그러니까 고참이 되면 예, 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없는 사람이 좀 약간 이제 떨어져 보이는 그런 시선이 좀 있긴 있어요. 예, 좀 뭐가 부족하다. 예. 이 정말 그 경계가 삼엄한 섬 안에서도 이렇게 다 네. 짜치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맞아요. 육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예예. 훨씬 심하죠, 육지 부대는. 서량시가 그 뭐 여자들이 귀한 섬이면 거의 소녀시대급이겠네, 어디 나타나면. 그쵸. 여자들이 엄청 인기가 많죠. 거기다가 해군 군복이 예쁘잖아요, 북한 해군 군복. 그쵸. 예. 해군 군복이 이제 뭐 해군만 있는 데서는 사실 네. 흔하게 보는 건데 제 고향이 이제 양강도다 음. 보니까 제가 전역해서 왔을 때나 네. 이런 때 보면은 군인이다라는 말보다 야 해군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막 쳐다보고. 근데 그 우리 해군 정복을 보면 여성들이 입고 다니는 게 예쁘잖아요. 근데 네. 평시 근무할 때는 좀 복장이 다르지 않나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치마일 거예요? 바지는 입고 예, 있고. 바지예요. 예. 요즘은 치마를 안 입어요. 치마 다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어요. 행사복도 다 뭐 협주단이나 뭐 해군 뭐 이런 뭐 예술단이나 이런 데는 치마를 입는데 전투원들은 치마가 없어요. 다 없어지고 그냥 바지로 이제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행사할 때는 하얀색 상의를 입고 그리고 뭐 일상생활할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네, 그렇게 어떤 생활을 해요. 군복인지 저도 봤으니까 네네. 생각이 나는데 그 피복은 어떻게 피복 공급은 좀 잘 돼요? 예전에 그 한 두 달 전에 여기 강민국 씨라고 2년 전에 군복무 하다가 경계선 넘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그 동복은 입대할 때 한번 입어보고 동복을 못 받아봤대요. 다 뺏겨가지고 내려오긴 하는데 다 팔아먹는데 아. 위에서. 아. 그리고 새 군복도 2년에 한 번씩 들어오면 또 팔고 자기한테는 제일 너덜너덜한 게 차려지고. 해군도 비슷하겠죠. 맞아요. 그것도 또 이제 부대마다 좀 차이가 네. 있는데 이제처럼 포부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되는데 이제 사관들이 뭐 좋은 건 다 가져가고 입던 거를, 그러니까 그게 매 중대마다 60명이면 60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신병을 시작해서 3년에 한 벌씩 나오니까 이제 그 군인이 3년 됐을 때 공복을 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년 됐을 때 얘가 새 군복을 타면 사관이 이제 그 군복을 입고 자기가 입던 걸 써요. 자기가 입던 게 조금 새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새 군복은 뭐 이제 군복을 한 3-4년 이상은 해야지 예, 새 군복을 입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저희는 또 교환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복 과장이나 피복 참모나 이런 사람들을 또 잘하니까 또 전화도 잘 연결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사적으로 저희는 그냥 가서 이제 빼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공급돼야 되는 군복인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중간에 저희가 가져다가 입다 보니까 저희는 뭐 군복을 3년에 한 번씩은 계속 새 걸로 입긴 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중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뭐 네. 물어보기가 좀 그런 질문이긴 하지만 네네네. 워낙 북한 여군 출신들이 적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면 여군들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그 특히 여성 군인들의 여성용품 같은 게 따로 지급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건 좀 지급이 돼요? 그 규정이 있어요? 얼마씩 준다 뭐 네, 이런 거? 있어요. 음. 이제 뭐 비누나 이런 것도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인가? 2달에 한 번인가? 아무튼 그렇게 지급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한 달에 한 개씩 세수 비누, 빨래 비누가 지급이 됐었고, 그리고 치약도 이제 규정대로 공급이 되긴 돼요. 그리고 뭐 생리대나 이런 것도 대동강 생리대라고 해서 엄청 커요. 우리 시중에 나오는 거에 한 3배 정도? 부피가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커요. 예, 그게 나오고 가제천도 나와요. 그러니까 공급은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쓰는 부대가 있고 팔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를 이제 먹는 게 우선 급하니까. 제가 해안포에 가보니까 이게 엄청 열악한 게, 왜냐면 여기 군인들은 거의 뭐 집에서 그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인들이 아니에요. 다 집이 좀 힘들거나, 그렇지. 예, 그러니까 돈이 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어느 달에 이제 어느 군인이 생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생일을 채져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없어요. 여자들이니까 어디 가서 훔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생리대나 비누나 이런 거 나오는 걸 분대장이 야 이번에 누구 생일이니까 이번에 나오는 건 그냥 이제 다 모아가지고 팔자. 팔아가지고 이제 생리를 채주자.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리를 안 하는 군인들이 한 절반이에요. 아, 못 먹으니까. 예. 영양이 이제 딸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생리대를 공급을 제대로 받아 못 보니까 공급은 되는데
이게 분대장이 뭐 이제 이걸 해야 돼서 하고 또 훈련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노트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예, 그땐 또 그래서 그거를 못 하고, 예, 빨래나 이런 거를 거의 이제 뭐 깨끗한 옷 같은 거는 맹물에다 빨 때도 있고, 이제 그 부위만 이렇게 목 부위 이런 찐때 든 그 부위만 이제 비누칠을 하거나 이제 비누 한 장 가지고 한 3달 4달씩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일반 해안포 부대, 육지에 예. 있는 해안포 무슨 예. 고사포 부대 이런 데 가면 여성들이 진짜 거기 가면 못 먹어서 생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빨래도 그렇게 하면 이 집단 생활에서 북한에서 제일 골치 머리나 네. 옷의 이 같은 건 항상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대도 그래요? 여자 부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여자 예. 부대는 없는 게 남자들은 그 위생 사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는데 힘들다 보니까 안 해요. 예, 원래 그 토요일마다 위생 사업 하는 달라붙어서 날이거든요. 이 잡는 날이잖아요, 그거. 예, 그러니까 그 예. 옷을 다 삶아요. 근데 예. 그걸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해요. 예. 근데 야 샤워해라 이렇게 그 사우나실도 다 있고 있어요. 시설은 예. 좋아요. 예. 있는데 문제는 이 군인들이 그 시간에 조금 쉬고 싶으니까 뭐 어디 가서 잠을 자거나 뭐 산에 가서 뭘 하거나 바다에 가서 무슨 그 골뱅이 같은 것도 주워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하지 샤워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저희도 나중에 이제 혼성 부대에 제가 그 있었잖아요. 저희 교환수 4명에 남성 군인들이 한 70명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항상 그 부소대장이 하는 얘기가 이 새끼야 좀 샤워해, 좀 씻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거기서는 위생실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샤워실에 하도 거기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저 여자들이 가서 그 물을 다 썼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이것도 약간 이제 그 에피소드긴 한데 항상 그 이제 세면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날도 안 사용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샤워를 하고 그 한중탕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거 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다 발개 벗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제가 놀림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고 싶으면 그냥 보고 싶다고 해라. 왜 거기를 가냐, 막 이렇게 해서. 저는 엄청 당황스러웠죠. 오늘도 안 쓰겠거니 하고 물 길러 간 거예요. 이제 저희는 물 있는 거 다 쓰고 여자들은 워낙에 물을 많이 쓰니까 이제 그 양동이 가지고 물 가지러 갔는데 이제 문을 여니까 지금 그 광경인 거예요. 근데 강민국 씨 증언에 따르면 네. 남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속옷 같은 거 팬티를 광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자꾸 말라 올라가서 결국 남자들은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성들이 뭐 팬티라든지 뭐 브래지어라든지 속옷도 광목으로 신천으로 만든 그런 걸 줘야 하면 따로 뭔가 여성용은 따로 주나요? 군에서? 네. 속옷은 그 늘어나는 속옷이었어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예, 따로 주네. 예, 뭐 하얀색 이런 남자들은 트렁크도 있는데 광목으로 예, 말아 올라가 맞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옷이고 여자들은 핑크색이나 약간 연핑크색 나는 이런 속옷이었는데 늘어나는 속옷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여성용은 따로 만들어 준다는 다 얘기네. 달라요. 공급이 다르고 그리고 브래지어도 약간 그런 건데 안 입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사복을 사서 입거나 그걸 못 입어요. 왜냐면 훈련할 때 엄청 불편해요. 그러니까 또 먹고 편하다 보니까 살이 좀 제 군대 때 60kg에서 64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맞거나 너무 딱 이렇게 조이니까 이제 뭐 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은 심장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입고 이제 약간 이제 늘어나는 거, 탄력 있는 속옷을 사서 입긴 했었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이제 부대 이제 뭐 해안포나 고사포 같은 경우에는 생리도 안 하지만 이제 브래지어를 할 만한 체격이 아니에요. 다 말라 있고 이제 사관들이나 좀 하는 거지. 금방 군대 가서 한 3년은 모살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 중간에 생리를 하는 군인 있잖아요. 그러면 쟤는 저게 정상이 아니라고 편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 빡세게 굴려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생리적인 건데 그만큼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예 그 생리적인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설량 씨가 군복무했던 때가 2004년 10년이면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 시장 나가면 민간이라 하지만 중국제 브래지어들 속옷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90년대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주는 대로 입던가 버리던가 뭐 해야 되는데 수완 얘기를 계속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언제 또 저희가 여성 군인을 인터뷰할 이유가 없어서 제가 좀 자세히 물어봤던 겁니다. 그건 또 누가 말해줄 사람도 없고 맞아요.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 좀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잠수함
물어 들어가면 네. 그 30척이 아까 마양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다 가동돼요? 가동은 다 되긴 하는데 예. 이제 그중에서 중형 잠수함이 굉장히 좀 많이 그 수리 공장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6호 잠수함이라고 해서 예. 그 6호 잠수함은 수리를 가면 군인들까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병실이 아예 통째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잠수함 수리소에 임시 병실이 있어요. 수리하는 군인들을 위한 그 임시 병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교환수다 보니까 전화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다른 교환대를 통해서 거기를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전대 교환대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전대 교환대를 통해서 그 이제 병실 연결을 음.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군인들은 거기서 입대를 해가지고 입대해서 아예 수리를 들어가서 전역할 때까지 거기에 있었던 경우도 있고. 잠수함이 10년 내내 수리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잠수함은 8년 정도 네. 운봉을 해요. 군인들이 한 7, 8년 정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잠수함은 그러니까 뭔가 치명적인 그런 고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올 때부터 뭔가 잘못 만들어. 예, 보통은 훈련 때는 다 복귀하거든요, 부대에. 훈련 때는 복귀했다가 이제 그 정비할 때만 수리소에 가 있고 보통은 뭐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잠수함은 훈련 때도 안 와요. 거기서 아예 훈련을 해요. 네.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긴 해요, 다들? 네, 들어갔다 나와요. 치마 부상 훈련을 해요. 네. 아예 가동을 난 절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대부분 나름대로 하긴 해요. 네.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러니까 동기훈련, 하기훈련이 있는데 네. 동기훈련 때랑 하기훈련 때는 무조건 이제 한 번 나가면은 그 무슨 훈련이라고 했지? 무슨 훈련이 있어요. 그 명칭이 있는데 그 예. 훈련은 한 달 정도 나가서 아예 바다 밑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오거든요. 한 달 내내 잠수는 안 되겠고 갔다가 예, 아마 들어갔다가 가서 나왔다 뭐 예, 이런 치마 거. 부상 훈련을 예.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준비할 때 물자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급을 받아서 가거든요. 예. 이렇게 정비 상태나 이런 것도 다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이제 배에다 실어야 되니까 거기서는 이제 요리를 해 먹을 수 없으니까 다 캔으로 돼 있는 그런 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오, 통조림도 주네. 통조림이 예. 있어요. 뭐 하긴 뭐 어쩔 수 없지 먹고 살려면.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쟤네 또 훈련 가는구나. 그리고 훈련 가기 전에 조금 친한 군인들이 그 배에 있다. 예. 그러면 교환수들은 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집에다 전화해야 되니까 교환수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 이제 훈련 나가기 전에 집에 전화하고 싶다. 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연결해주고 예,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예, 이렇게 치마 부상 훈련을 하더라고요. 보통 평양이 높은 고위 간부 자식들은 잠수함 부대에 와요? 엄청 많이 엄청 와요. 그게 좋은 부대인가 보네. 그러니까 그게 좀 공급이나 이런 게 잘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입당을 100% 다 시켜가요. 목적이 입당이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짧잖아요. 다른 부대보다는. 잠수함이. 아무튼 고위급 간부 그다음에 장령 예, 이런 집 자녀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던가 그리고 뭐 김책공대라던가 여기서 다니다가 온 군인들도 이미 많더라고요. 이미 1학년, 2학년 때 나와서. 그때 아마 서량 2004년부터 대학 졸업하면 군대 무조건 가라 막 이래가지고 졸업하고 뭐 가고 그러긴 했어요. 맞아요.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희 통신부대도 그 이과대학생이랑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 24살짜리가 이게 한 줄 딱 달고 졸업하고 가는 거네. 아니요, 그 졸업식인가 그때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몸이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남자가. 엄청 잘 사는 집 자녀인가 보다 했는데. 그럼 간부 자식들도 와서 그냥 똑같이 막 굴려요? 네, 똑같이 굴려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김책공대 학생도 있었는데 그분이는 컴퓨터 수리하러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일과 생활을 안 참가시켜요. 오, 네. 수리병이구만. 예. 간부집 자녀들이 컴퓨터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간부집에 수리 가고 저기 간부집에 수리를 가고. 그러니까 약간 뭐 재능 기부 같은 거죠. 그 24살에 신병으로 들어오면 그 뭐 18, 9 이렇게 고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대접을 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고 만약에 조금 이제 좀 아무래도 행동이나 이런 게 느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신병에서 딱 자대 배치 받으면 그때부터 기본 청소는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이게 조금 상급이 밀대를 치거나 빗자루를 치면 그만큼 하급자가
이제 엉덩이가 무겁다는 음.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밀대를 딱 치면 다른 군인이 와가지고 너는 나이만 처먹어가지고 그리고 당장 가서 너가 하라고. 그 김일성대 졸업한 그 군인 힘들었겠다. 예, 가서. 엄청 힘들었어요. 예. 계속 집에도 자주 가고 예. 그만큼 집이 잘 사니까 이제 음. 집에서 돈도 많이 오고. 근데 저희도 좀 많이 챙겨줬어요. 저희한테는 오빠뻘인데 저희한테 그 상급자의 취급을 한단 말이죠. 예, 뭐 분대장 동지 뭐 예. 이렇게 예, 그리고 만날 수 있습니까 보고 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평양에 가면 심포에 없는 물건들을 많이 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분들한테 화장품. 예, 휴가 갈 때 이제 직발 매직기를 이제 좀 사오라고 예, 돈 주고 그랬던 적도 있고. 근데 진짜 그걸 사왔더라고요. 제가 딱 그 사고 싶은 걸 사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브앤테이크인 거죠. 먹을 것도 좀 저희는 이제 교환수다 보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간식들이 늘상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군대니까 통신병이라 해도 네네. 훈련 나가면 뭐 실탄 사격 이런 것도 시켜요? 네, 해요. 1년에 몇 발 쏴요? 저희는 하기 훈련 때 3발 하고 동기 훈련 때 3발에서 6발 했었어요. 6발, 7년이니까 네. 일주일에 총을 42번 쏘고 네. 오셨네. 네. 그래서 서민이고 또 해군이니까 당연시하게 또 수영 훈련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 수영은 필수죠. 필수. 예, 어떻게 예. 훈련해요, 수영은? 그러니까 하기 훈련 때 기본 예. 수영 훈련을 한 달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인가 그 한 달 내내 수영 훈련만 시켜요. 네, 근데 잠수함은 워낙에 수영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군인들은 워낙에 잘해요. 3마일 정도씩 나갔다가 들어와요. 수영해서 5km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데 그냥 저희 일반 부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해요. 예. 네, 특히 남자들은 한 1000m 정도씩 가고 여자들은 왕복 1000m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왕복 2000m죠. 예. 네, 여자들은 왕복 1000m 정도인데 500m 거리를 이렇게 찔러 갔다 와야 되는데 예. 못하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여성 보고 1km로 갔다 오라면 힘들죠.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아예 신병 때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한번 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역할 때까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못하는 군인들은 구문 내보내요. 예. 그런 방법이 있구나. 예. 어떻게 서량 씨는 1km 했어요? 네, 했죠. 저는 이제 바다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 양강도 해산 쪽이잖아요. 이제 강에 나가서 맨날 그 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빵가통이라고 하는데 기름통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애들이랑 맨날 놀고 했던 그 빨이 조금 있었나 봐요. 플라스틱 통 들고. 맞아요. 그래서 개수영을 전 처음부터 했어요. 어. 예, 그냥 한 100m 정도 보트 타고 나가서 그냥 막 떨궈요. 예, 훈련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냥 다 떨구는데 거기서 이제 알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수영 조법이나 이런 것도 가르치긴 한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알아서 들어오면 돼요. 개수영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겁나게 할 필요 없다? 시간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수영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에 계속 매달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수기대, 빨간색 깃발이랑 하얀색 깃발은 수기대라고 하는데 그걸 소대장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 배를 이렇게 잡으면 그걸로 때려가지고 여기가 피가 날 정도인데도 이걸 놓지를 않아요. 죽는다고. 여자들이. 예. 너무 그 물 엄청 많이 먹고 막 질식하기 전에 이제 구명대를 던져줘요. 근데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해서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훈련하다가? 예, 훈련하다가. 아, 많았다는 거는 그럼 뭐 매 훈련 때마다 며칠? 예, 훈련 때마다 한두 명씩은 죽어요. 죽어요? 예, 아이고, 심장마비로. 끔찍하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더운데 그때는 엄청 덥잖아요.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충분한 뭐 그런 이제 몸 놀림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작업 같은 거 하다가 그 시간을 채우려고 이제 그냥 막 이제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물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훈련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 뭐 조개나 이런 거를 또 구워 먹는 게 있어요.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이빙에서 들어가다 못 나와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서량 씨는 1000m 헤엄이 가능하니까 또 해군 출신이고 하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한강 횡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한강이 한 800m 좀 될 거예요. 한번 나가서 한번 북한 해군의 수영 솜씨 해가지고 콘텐츠 하나 찍으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한강 건널 자신 있어요? 그 시간이 문제인 거지 건널 수는 있어요. 근데 요 몇 년 전인가 서초에 가가지고 저희 딸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가지고 아예 멀리까지 밀려 내려간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저도 거기서 좀 떨렸어요. 내가 들어갔다가 네.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어. 근데 그 요원이 없었어요. 안전 요원이 그때 없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수영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수영해서 들어갔는데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 좀 놀랐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와. 근데 뜨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나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저 구급차를 부를까? 불러도 돼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구명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그런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근데 애가 당황하니까 막 빨리 119 전화하라고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되긴 되더라고. 신기했어요. 그게 만약에 뭐 딸이 아니고 네. 어떤 다른 아이였는데 가서 구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뉴스에 나올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북한 해군 출신이야. 이러면 완전히 화제가 됐을 것 네. 같기도 안 한데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올해 가서 또 한번 제가 빠져서 막 이러면 와서 구출하러 오세요. 뉴스 좀 네. 한번 나오게. 제가 또 해군 기지에 대해서 워낙 많이 이제 지금 물어봤는데 네. 북한은 어떻게 병영에서 뭐 구타라든지 뭐 이런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거 많나요? 많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네. 줄었어요. 음. 병사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음. 김정일이가 너무 구타가 많고 구타로 죽는 그 군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군대 안에 그 이제 상급자들이 그 하급자들을 대하는 그런 거에 대한 지시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어요. 예. 뭐 친동생처럼 돌봐야 된다. 어. 예, 그러니까 그 중대는 고향집이다. 예. 예, 그래서 뭐 중대는 나의 집, 정든 나의 집 그런 노래도 있었거든요. 있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죠. 예, 그래서 그런 기풍을 세우려고 뭐 학대, 아니 그 뭐지 이제 구타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처벌을 받아요. 예. 예, 그래서 구타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자들은 아예 없어요 구타가. 예, 말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90년대 같은 경우는 진짜 구타도 심했고 또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위에서 가혹행위하면 정신이 빡 돌아가가지고 막 총 들고 가서 소대에서 쏴주고 이런 맞아요, 일이 맞아요. 비일비재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총기 사건들. 맞아요. 마양도는 없죠, 그런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근무할 때도 이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이제 남성 부대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은 뭐 그 병장제대를 대부분 다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북한은 이제 뭐 저희 남자들이 70명이었는데 어린 군인이 뭐 부소대장이나 행보관을 하게 되면 그 자리까지 올라 못 가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군대장에서 전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남자들은. 예.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저희는 독립소대다 보니까 부소대장이거든요. 근데 또 또래가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소대장이랑 분대장이랑 부분대장이랑 그 또래가 많아요. 입대 동기. 예, 동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관계잖아요. 근데 그게 8중대 2소대였나? 아무튼 그 독립소대였어요. 근데 부소대장이랑 분대장이랑 같은 또래 이제 동급이었는데 예. 이제 이 분대장이 술을 먹은 거예요. 근무 중에. 예. 예, 그 직일간을 나갔었는데 근무 중에 사택에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소대장이 이제 문책을 한 거죠. 너 근무 중에 술을 먹어도 돼? 근데 그걸 많은 그 어린 군인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피를 당한 거예요. 예. 원래는 동기들끼리는 조금 봐주는 게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좀 심하게 그날따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술도 먹었겠다. 이제 좀 용기도 술 먹으면 없던 용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고 열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무기고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 직일가는. 실탄도 있고. 예, 예. 예. 근데 부소대장은 이렇게 안장에 앉아 있다가 제가 왜 갑자기 들어가지 했는데 딱 눈치를 챘나 봐요. 그러니까 부소대장은 급하니까 바로 창문 위를 깨고 뛰어넘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얘가 안에서 철컥철컥 다 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난사를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럼 거기서 근무휴식 하던 군인들이 3명이 원래는 그 부소대장을 죽이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벽에다 대고 난사를 했는데 그게 도탄되면서 근무 이렇게 자는 군인들이 3명이 이제 그 자리에 즉사한 거예요. 그러고 그 이제 부소대장을 따라서 나갔는데 쏴죽이겠다고 나갔는데 벌써 도망갔죠, 그 사람은. 근데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왜 그 병실 앞에 또 근무 서는 군인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네. 총 메고. 그 군인이 쏜 거예요, 이 군인이. 다리를 쏴가지고 이제 그게 제압이 되긴 했는데 그 군인은 총살을 당했어요. 당연히 총살이겠죠, 그거는. 네, 공개처형.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달 동안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 공포,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군인 이름이 성이 강이고 강철이었어요. 이름이 두 글자였는데 아는 네. 사람이거든요. 아, 예, 그 군무를 이렇게 서니까 저희 교환부대 그 밑에 저희가 있고 밑에 애들 또 있잖아요. 걔랑 이제 연애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봤어요. 저희 군무장에도 찾아오고 그 아는 사람이 바로 코앞에서 한 50m 정도에서 총살을 당하는 거를 보니까 야, 총살할 때는 군인들 다 뭐 하나요? 군인 주민들 그러니까 그 공장 안에 이제 8월 3일 공장 그 노동자들 그리고 네. 군인들 군무성을 제외한 모든 군인들은 다 갔었고 학교 애들도. 예 학교도 가고 아무튼 거기 이제 다 와가지고 저희는 또 직속 부대다 보니까 맨 앞줄에다가 앉힌 거예요. 맨 앞줄에 직속 그 다음에 1중대 2중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는데 그 맨 앞줄에 이렇게 앉으니까 그게 눈앞에서 눈 끔뻑끔뻑 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그거를 사람이. 보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돼지 잡는 날도 아니고 다 모아놓고 참. 네, 그러니까 혁명의 배신자가 어떻게 처참하게 죽는지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봐라.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사격 준비해서 3명이 나와서 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그 자리에 이렇게 그 동그랗게 이렇게 해놔요. 한 이 테이블 정도 되나?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거기를 또 한 줄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이렇게 그 장소를. 시체를 이렇게 구경시키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 나온 법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사람 죽이고 다 한 바퀴 돌아보게 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냥 가면은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뒤로 돌아대서 보니까 그 이제 지간이 또 뭐 우리 혁명의 배신자가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이제 보고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인 거죠. 공포심을 주는 거죠. 와, 그러면 뭐 시신을 총에 그거죠. 맞아서 막. 네, 왜냐면 무조건 돌아서 가야 되니까. 예. 그날따라 제가 군무를 안 올라가가지고. 근데 말로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면 예. 기절해요. 기절을 얘기하면. 하지. 기절할 예. 정도로 이렇게 처참해요. 네. 아마 뭐 북한에 있으신 분들은 대충 그게 또 오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바퀴 돌고 갔는데 3일 동안 아예 못 잤고요. 3일 동안은 계속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게 보이고. 예. 네. 아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거의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보다도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은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또 공포심이 있었고 물론 지금도 가끔씩 꿈을 꾸긴 하지만 아무튼 예,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당원이고 해군 7년 복무했던 뭐 여성이고 하면 자기 고향에 돌아갔을 때 뭐 직업 좋은 걸 또 이렇게 뭐 배치해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선배들이 선임들이 우리 제대를 해서 탄광 이런 데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뽑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안 뽑고 우리 다음을 또 뽑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살아났네. 그 친척분이 계시잖아요. 친척분들이 뭐 간부부나 우리로 말하면 인사과에 이렇게 있으시니까 이번에 제대해야지. 너 내년도 가면은 무리제대 걸린다고. 그러면 내 의사 상관없이 탄광 같은 데 맞고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뭐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건 다 이제 거기서는 높게 어플 안 하니까. 네. 그래서 고모부가 제대해라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정당까지 하고 오려고 했어요. 네. 이제 정당까지 하고 간다고 편하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미쳤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예. 인생 쫑나는 수가 있어 빨리 튀어 뭐 예, 이거지. 탄광에 가면은 그땐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 안 하니까 빨리 이번에는 가라고 빨리 그냥 자리 내줘라. 다른 사람들 이미 대기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무리제대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때 제대해서 왔는데 문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갈지 간부집 자녀들은.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는 뭐 농장이나 탄광은 아니니까 제가 뭐 뇌물이나 조금 이런 거 하면은 좀 좋은 직장에 갈 수는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엄청 뭐 잘 살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도 많이 아프셨고 그래서 그 노동부에 갔는데 도로 건설대를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도로대대, 도로 관리하는 거. 예. 그 삼지연은 사적단이라서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 사적지 무슨 답사수경소나 그리고 무슨 도로 건설대나 뭐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농장, 뭐 리목 사업소인가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장한테 얘기했죠. 나 도로 건설대는 못 가겠다고. 내가 군복무 7년을 하고 왔는데 내가 또 군복무 같은 생활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원래 군대에서 제대하는 사람들은 다 힘든 곳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래요. 그래가지고 싫다고 나는 못 간다. 네. 그랬더니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못 간대요. 그거는 예,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 이제 그 높은 또 간부 하시는 큰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 손을 안 빌리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갔죠. 나 이렇게 하더라 노동부에서. 그럼 다 오지. 그럼 왜 안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 빌리기도 싫고 약간 이렇게 좀 부담드리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어디 가고 싶냐고 해가지고 그 무역회사, 한국으로 말하면 무역회사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화벌이 사업소라고 있어요. 군에. 예. 그 양강도에 무역회사는 양강도 무역회 사업소가 있고 그 군에는 외화벌이 사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외화벌이 사업소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 북한에서 여성들한테는 꿈의 직장 아니에요? 외화벌이 사업소 정도면? 그러니까 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외화벌이는 그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내가 뭔가를 사서 직장에다 바칠 때 또 뭔가 있어요. 뭐 300원에 샀으면 내가 400원에 샀다 이러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좀 약간 편법 같은 게 있어요. 네, 뭐 올해는 못 다녔는데 일단 거기에서 다니면서 정당을 하고. 그 한국 계시는 분들이 이게 뭐 후보당이 뭐고 정당이 뭔지 잘 모르실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면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도 바로 당원 가입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후보당은 먼저 입당 후보 당원이 되고 1년 동안 사고 없이 잘 생활 잘해야 정당원. 그게 정당원이 그냥 당원이죠. 맞아요. 후보당은 아직 그 뭐 대기 네, 당원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정당원 돼야 노동당 명부에 올라가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까다롭게 했습니다. 말 잘 듣게 만들려고 또 당원도 훈련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대 그러면 만 16살에 가서 22살에 23살에 23살에 제대를 한 거잖아요. 한창 때인데. 근데 보통은 그 북한은 또 결혼을 일찍 하니까 보통 24살이면 결혼 정년기고 25살부터는 야 빨리 조급함이 오잖아요. 그럼 군에 갔다 와서 미처 뭐 사회생활도 적응도 힘든데 또 이제 뭐 결혼 문제 이렇게 시장에 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걸 또 닥쳤겠네요. 그래 보면. 근데 이게 그 지역마다도 또 다른 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시골 같은 때는 막 21살, 22살에 결혼을 많이 해요. 근데 도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여유가 있었구나. 그 중년 20대 중간부터 27살까지도 하고 평양은 30살까지도 이제 결혼 정년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은 뭐 제대를 해서 뭐 직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입당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그러면 삼지연 갔어요? 삼지연을 갔죠. 집에. 근데 지금 김정은이 올라서서 그 삼지연 막 몽땅 다 드러내고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있을 때도 이미 다 천지개벽을 한 상태인데 그걸 다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요? 거기에다 증축공사나 이런 걸 조금 더 넓힌 거예요. 김정은이가 말년에 무슨 로망이 들었는지 삼지연 가서 감자는 흰쌀입니다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감자 농사 지으라고 제대군이도 무리를 쓸어였고 그러면서 집들도 많이 짓고 그랬나 보네요. 그때 건설한다는 얘기가 뉴스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삼지연에서는 뭐 바로 중국 국경이니까 탈북하기는 쉬웠을 거 아니에요. 밀수 좀 해봤어요? 가서? 밀수 엄청 했죠. 아유, 노동당원도 뭘 했어? 어떤 밀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약초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금속, 금속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약초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둘쭉, 매저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둘쭉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철에 돈을 많이 벌어요. 뭐 하루에 중국을 2번, 3번씩 드나든 적도 있고. 삼지연은 거의 뭐 압록강이 실개천 수준이라 뭐 그 둘쭉 따라 중국도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딱 강 하나 건너서 산 중턱에 가면 거기는 둘쭉이 쫙 깔려 있어요. 중국. 중국에는. 그래서 둘쭉을 이제 북한이 먼저 익으니까 북한보다 중국 쪽이 조금 더 추워요. 그래서 북한에서 다 하고 이거를 이제 뭐 장사나 이런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중국 쪽에 가서 둘쭉을 뜯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팔고. 뭐 군인들이 물론 지키곤 있겠죠. 다 끼고 하는 거죠. 다 끼고. 카바비 주고. 그
탈북은 그럼 어떤 계기로 하게 됐어요? 저희가 어머니랑 동생이 먼저 탈북을 했어요. 잠깐만요. 동생도 네. 여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럼 군대 다니다가 그럼 동생은 집에 와서 아니에요. 제대하고 예. 밀수에 뛰어들어서 밀수하다가 예. 크게 창을 맞아 가지고 창 빡쳐 가지고 맞았다는 거는 이제 뭐 사기당했다 그 말입니다. 예. 아니 사기 뺏겼다는 소리죠. 뺏겼죠. 예. 예. 그 음. 단속원들한테 이미 카바를 다 서 가지고 이미 그 이제 돈을 먹였어요. 그래서 무사히 통과를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예. 돈을 다 먹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창을 친 거예요. 그쵸. 보통 그 수법 많이 쓰죠. 네 "야 예예. 내가 9시에 여기 누가 건너가는데 나는 돈 먹고 피해 줄 테니까 네가 와서 쳐라." 네 이런 거 맞아요. 예. 비일비재하죠 그거. 예예.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제대해서 멘탈이 이제 나은 거예요. 재산 다 날렸으니까 장사 미천 날리고. 예. 그 돈이 그때 당시에 엄청 그 많은 그날따라 많이 짐이 나갔어요. 음. 아무튼 그래서 동생이 거기서 빡쳐 가지고 음. 이제 계속 탈북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한 안 거잖아요. 했죠. 중국은 매일 예.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나라에서 군대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와서 좀 살아 보겠다는데 예. 나를 가라고 하네. 등을 떠미네. 음.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양강도 보안원들이 보낸 탈북민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런 맞아요. 식으로 뺏어내는 통에 열받아서 그냥 오잖아요 양강도는. 예예예.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갑자기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저한테 따로 살았으니까 이제 음. 편지로 왔더라고요. 가려고 하는데 가겠냐고. 음. 근데 이게 또 뭐냐면 동생이랑 저랑 항상 밀수 가면 뭔가 일이 안 돼요. 음. 예. 같이 다니면 한 번도 제대로 성공시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둘 다 군대 군인 출신, 여군 출신으로 군복무를 7년씩 하고 왔는데 예. 그 장사는 또 이 돈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런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 제가 또 아는 언니랑 가면 항상 돈을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 돈으로 뭐 500원을 벌려고 갔는데 800원을 벌어 오거나. 또 항상 그 언니랑은 또 그런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장사 그게 잘 안 궁합. 맞는구나.' 예. 예. 그래서 동생한테 "우리는 항상 다니면은 뭐 들키거나 뭔가 불법이 안 맞는다. 예 그래서 같이 가다가 잡히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가라." 근데 사실 저는 그때 탈북할 생각이 생각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네. 너만 잘 살아. 예. 근데 동생한테 "너만 가라." 이렇게 얘기는 못 음. 하잖아요. 그냥 예의상 이제 "가고 네가 안전하게 가서 연락을 달라. 그 이후에 나는 생각을 해 보겠다." 그래서 동생이 그때 탈북을 안전하게 하고 강아지까지 저희는 다 탈북을 했어요. 중국까지는. 중국까지 강아지도 데리고 오고. 예예예. 그러니까 동생이 혼자 오고 어머니 모셔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 차례. 동생이랑 엄마랑 다 아 엄마가 동생이랑 막내 동생이랑. 동생이 또 엄마한테도 갑시다 했는데 엄마는 가겠다 그랬나 아 보네요. 우리 엄마는 그 국경에서 자라서 이미 저희는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좀 사상이 어느 정도 이게 좀 있는 상태였고 저희 엄마는 국경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예. 막 말해요. 그래서 제대해 왔는데 놀랐어요. 막 이제 정권도 막 까고 네가 안 가서 정부에 나도 대한 못 가.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엄마는 지켜야 될 자식들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또 제가 전역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이미 좀 병으로 많이 아프셨고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살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생이 가자고 하니까 예 엄마는 "그래 가자." 예 "이 나라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도 그걸 뺏긴 거를 이제 아니까 그 엄마도 열받은 거예요. 이제 딸이 군대 나가서 힘들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이제 한날아침에 그게 거의 집 한 채 가격을 날린 거예요 그날. 그래서 엄마도 이제 가면서 막내 동생 뭐 의사에 상관없이 그냥 막내 동생 학생이니까 저기 어디 가는 줄 알고 좋아 가지고 막 나서서 따라서 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이제 6개월 만에 연락을 한 거죠. 한국 잘 도착했다. 예. 그러면 탈북을 할 때 벌써 한국으로 가는 예 선은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미 그전부터 한국에 올 수 있는 루트는 엄청 많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 엄청 깨끗하더라. 이제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이제 한국은 너무 깨끗하기도 하고 환경도 좋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돈 벌러 가는 게 한국이다. 도대체 중국도 잘 사는데 한국은 얼마나 잘 살길래 한국을 가지? 근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믿어지네. 그만큼 잘 사는구나를 알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올 생각은 못 했어요. 그냥 뭐 밥술이라도 먹고는 사니까. 예. 그냥 여기 친척들도 다 있고 이미 정이 뭐 든 고향이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동생이 그렇게 해서 가고
그리고 제가 6개월 만에 이제 그 또 밀수를 계속 하니까 중국에 예. 가는 거예요. 가면 또 중국에 전화해요, 동생하고. 그쵸. 예. 예. 그 전에 이미 다 뭐 어디 라오스 그 음. 태국에 도착했다, 뭐 국정원에 들어갔다, 뭐 하나원에 들어갔다 이건 계속 들었어요. 앉아서 예, 정보를 다 예. 듣고 하나원 수료해서 지불 받았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제가 간 날은 동생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동생이 무슨 버스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대학교 준비를 한대요. 예. 네 나이에 무슨 대학교냐고. 그렇지. 그 20대 중반에. 예. 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저는 충격을 먹고, 아니, 너 그렇게 나이 많은데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일단은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대학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 예, 기술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언니도 거기서 띵까띵까 놀지 말고, 예, 좀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하고 해라.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먼 나라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북한은 대학을 또 자기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때 통화를 하면서 사진을 몇 개를 보냈어요. 예, 근데 한국 사진을, 사진. 예,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진을 보냈는데, 여름에 그 이제 울산에 보면 그 앞바다에 그게 많잖아요. 비치가 있잖아요. 울산. 해변. 예, 예. 해변가에서 이제 엄마랑 이렇게 뭐 시스루 같은 거를 입고 동생이랑 선글라스 끼고 찍은 사진을 보낸 거예요. 예. 근데 머리 염색도 다 하고.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아, 옷도 이렇게 노출이 이렇게 심한 옷도 입어도 되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 100 몇 개 나라를 150개인가 그 예.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다. 그런데 비자가 뭐냐 하니까 그냥 이제 내가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간대요. 북한처럼 뭐 그렇게 6개월, 1년씩 그 이제 평양에 올라가서 그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이제 그 해외 나가기 전에 다 예. 이수해야 되는 단계가 교육과정, 있어요. 예. 네. 니나 그냥 비행기 타면은 중국 갈 수 예. 있어. 미국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야, 미국 가지 말라. 그래도 아직도 그 군대 때 그게 예, 세뇌 교육 받은겠잖아요. 미국 가면은 뭐 미국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죽이고 안 좋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왔어요. 밀수 끝나고 집에 왔는데 해외에 나간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예, 그리고 언니 여기는 이제 야, 너 옷 그렇게 입어도 되니? 하니까 여기는 옷을 어떻게 입든 신경을 안 쓴대요. 예, 슬리퍼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자유롭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막내 동생이 또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학교를 다니다가 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막내는 잘 적응하니 거기서 차별이나 이런 게 좀 심하다고 들었는데 차별 받거나 이런 건 없니? 하니까 차별 같은 거 아무래도 공부는 많이 딸리긴 한데 이제 차별 같은 거는 크게 없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걱정인 거 얘가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이 왜 찌냐 그랬더니 뭐 라면을 엄청 많이 먹고 뭐 원래 다이어트 할 때 바나나 먹잖아요. 근데 바나나를 사다 놨는데 바나나는 안 먹어서 썩어서 버린다. 그래서 북한에는 바나나가 비싸거든요. 바나나를 왜 버리니? 그랬거든요.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먹어 썩어서 버린대요. 그래서 안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버리는지가. 근데 먹는다고 사다 놨는데 보통 한두 개는 잘 안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그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집에 딱 들어와서 밤에 계속 그 말을 떠올리면서 근데 바나나를 먹을 돈을 아껴서 나한테 보내는 거지. 왜 바나나를 썩일까? 그리고 내일 당장 중국에 올 수 있다는데 그만큼 한국은 자유로운 걸까? 동생이 이게 나한테 좀 과하게 뻥을 치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닌가. 아닐까? 근데 이미 이런 얘기는 중국 사람들한테 예전에도 뭐 한국이 잘 산다는 얘기는 또 들었으니까 아무리 시켜도 언니를 그 사지에 데리고 가려고 할까? 만약에 한국에 와서 뭔가 안 좋다고 하면 동생이 이게 뭐 신호라도 보냈겠지 오지 말라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 아는 언니가 같이 온 언니가 먼저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한국에 갔다고 가족들이.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한국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한국에 갔는데 바나나도 썩어서 안 먹는다더라. 진짜 그래?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갔는데 왜 안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어떻게 가냐고. 이미 여기서 이제는 다 터 잡고 살고 있는데 하니까 아니 그냥 압록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같이 가자고 막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가족이 없었어요. 한국에 연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데리고 가야 예, 예, 라인이 자기도 가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언니랑 얘기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그 전날 그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출발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예. 아 그 동생 전화가 직방이네. 앞으로 탈북민들이 북한에 전화하면 바나나가 썩는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예예. 그러니까 예,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한국에는 있으니까. 계란과 바나나 그게 예예. 먹힌다는 얘기네. 네네네. 근데 참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국 드라마 안 봤어요? 봤죠, 많이 봤죠. 예. 그 드라마 상속자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안 믿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바나나 버리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냥 뭐 예, 상속자들 보면 잘생긴 사람과 예. 선남선녀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그 러브 스토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런 얘기만 나오지 뭐 먹는 게 이제 얼마를 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예. 예, 그냥 이제 재밌게 드라마는 저기는 왜 굳이 저렇게 이제 잘 사는 집 도련님들이 그 가난한 집의 여자들을 굳이 저렇게 목숨을 걸까 막 이런 생각은 하지만 예. 근데 또 거기서도 근데 저렇게 남의 집에 가정부를 해주는 그 사람이 그 딸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그 상속자들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저게 가능하구나. 남의 집에서 심부름 해주는 식모도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 예예예. 그리고 국제 그 영상 통화도 다 하고 예, 그런 것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신세계죠. 그런 걸 보면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뭐 친구하고 그 영상 통화 한다는 자체가 예. 북한에서는 아예 들어도 보지 못했던 얘기니까 그런 거는 이미 봤지만 북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 기준이 이제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고 있었고 예. 네, 그리고 드라마는 북한에서는 워낙에 뭐 연속극이나 이런 게 다 꾸며진 스토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게 있겠지. 뻥이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실생활에 다 뭐 있다는 거는 생각 못했죠. 아니 또 얘기 듣고 보니까 드라마는 또 드라마일 뿐이지 또 맞아요.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예, 와서 예. 봐도. 예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영화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지 그게 정말 진짜 그렇잖아요. 사실 드라마보다 예. 더한 그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일단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동생이 하는 얘기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신뢰가 가고. 또 하나는 그 군대 2010년에 제대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건대는 2010년부터 양강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그쵸. 계기가 뭐냐? 화폐 기억해가지고 양강도가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양강도 맞아요. 몽땅. 맞아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했다고 들었는데 군에 입대할 때 그 민심 갖다가 2010년 딱 가보면 뭐 우리 분위기 확 달라졌구나 이런 거 느껴져요? 군대 나갈 때랑 제대해서 예. 와서랑은 완전 다른 저는 북한이 아닌 줄 알았어요. 다른 세상이죠. 앉아서 막 김정은 욕하고 막 예, 그렇잖아요. 사상도 많이 이제 예. 엄청나게 변했지만 사람들이 스타일이나 예. 제가 군대 나갈 때는 오토바이가 그렇게 일상화되지가 않았거든요. 음. 손전화나 이런 게 제대해서 오니까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예. 예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충격받았고 또 충격받았던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막 이제 정부에 욕을 대놓고 하고 안 그러던 엄마가 예예예. 그리고 뭐라고 욕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먹고 살라고 하면서 무슨 음. 나가서 혁명을 하라고 하면서 먹을 음. 것도 안 주고 음. 뭐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불만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중국이란 나라 얼마나 잘 사는데. 예. 그러니까 중국에다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중국처럼 개방해야지, 개방해야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게 이제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다. 일꾼들이 이제 장군님은 엄청 잘 살게 하려고 이렇게 엄청 그 이제 뭐 제기밥과 쪽잠에 예, 현지 지도를 이어가는데 밑에 간부들이 집행을 안 해서 그런다.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엄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언니는 김정은이를 대놓고 저한테서 욕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완전 쇼킹했어요. 그 얘기 듣고. 신고는 못 하겠고. 아니 근데 저는 신고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뭐지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예, 그게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도 같이 잡히지. 예, 신고 안 되는 했다고. 거예요. 예. 근데 들어는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예. 저렇게 하다 무섭지 않나? 잡혀갈 그런 걱정은 안 하나?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악에 바친 거예요. 예. 너무 피해를 정부에서 뭐 아무튼 아까처럼 이제 장사도 하다가 망하고 남편이 이제 평양 어느 선수단이었었는데 그 어느 친척이 또 탈북해가지고 그 선수단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예 집안이 다
망한 몰락하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원래 잘 살던 집안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둘쭉도들어 가다가 저희 집에 들려가지고 그렇지. 그럼 맨날 욕하지. 네. 예. 그 막 욕을 하는데 직접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막 음. 저리 막 음.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근데 그건 진짜 정치범 수용소 깜인 거예요. 총살감이죠. 예.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한다는 그만큼 내가 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에 미래 탈북할 여성하고 써 있었던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내가 탈북할 거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사실 다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도 누가 탈북했다고 하면 야 너네 반동집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갔네. 예, 잘 갔지. 그리고 아줌마들이 이렇게 막 모여 앉아가지고 그 저희 동네에서 정말 돈이 제일 많은 그 여자가 탈북을 하다가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네. 돈이 제일 많아요. 네. 해산에다가 집도 엄청 좋은 아파트도 사놓고 집도 2채나 있었던 여잔데 엄청 잘만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여자가 탈북을 하다가 캐나다로 가다가 잡혔어요. 그 주황당 지도원이랑 같이 이제 정분이 나가지고. 그럼 주황당 지도원도 탈북한 예, 거예요? 예, 예. 주황당 지도원 들어오면 들을 얘기 많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의 시험도 형이 캐나다 네. 그 주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 그래서 형네 있는 그쪽 나라로 이제 가려면 탈북을 해서 뭐 한국에 왔다가 뭐 이렇게 가는 막 그렇게 루트를 다 짜고 있었는데 네. 워낙에 큰 인물이니까 보이부에서 감시만 하고 잡지 못하고 있다가 압록강을 넘을 때 딱 벌미를 잡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다 수용소 갔겠네요. 아니에요. 풀려났어요. 풀려났어요? 장군님 네. 배려로. 오. 왜냐면 그 집안이 이 사람 하나로 인해서 뭐 어느 주황당 뭐 부장 무슨 뭐 캐나다 대사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의 특별 지시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실수를 하니까 사람이고 이 사람도 뭔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이 사람 용서해주고 잘 품어주면 충분히 나라에 충실할 사람이다 해서 여자고 남자고 돈까지 다 그 돈을 몇 백만 달러인가 가지고 출발했어요. 왜냐면 기름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 돈까지 다 원래 그게 다 비리로 생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못 사는 사람들은 정치범에 가고 돈 많은 사람들은 3개월 만에 풀려난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잡혔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왜 잡혔지? 바본가? 그렇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은 잘 가는데. 예. 그러니까 다 그런 분위기였지. 막 그 집이 무슨 반동 집안이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가다 잡혀가지고 저렇게 돈도 많은데. 예. 아니 잘 갔어야지. 그걸 잘 짜고 갔어야지. 참 안타깝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누구 하나 그 집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거죠. 그 여성분은 한국에 아직 안 왔나 보다. 못 왔죠. 예. 그러니까 집중 감시 대상이기도 하고 못 왔죠. 아까 어제 전화하고 들어가서 다음날에 탈북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딱 저녁에 계속 갈등했다가 진짜일까 말까 하다가 아니 그날까지는 그 언니가 와서 탈북을 하자 해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진짜 온 거예요.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어제 딱 끊었어야 되나? 안 된다 이렇게. 근데 그냥 알았다고만 했지 내가 가자고는 안 했거든요. 그냥 알았다고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계란을 삶아가지고 온 거예요. 비닐방막에다가 막 그래서 계란을 왜 삶아가지고 왔냐고 하니까 북한에는 또 불법을 할 때 계란을 먹으면 안 걸리는 그런 게 또 있어요. 동글동글 빠져 굴러간다고. 네, 막힘없이 이렇게 굴러간다고. 그걸 삶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당황스러운 게 나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또 이 언니한테 미안하잖아요.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이 언니는 그걸 가자고 인지를 했으니까 이게 내 잘못인가? 가야 되나?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순간에 결심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지 하니까 막 그 언니는 그 국경에서 태어나서 국경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대해서 거기 밀수를 해본 거잖아요. 이 언니는 아예 어릴 때부터 계속 중국에 왔다 갔다 하던 언니니까 그 탈북의 중국 그 압록강을 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뭐 죄의식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건너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그래서 가면서 저희가 일행 넷이 왔는데 제가 여기선 밝히지는 못하지만 4명이 오긴 했는데 그냥 거기서 오면서 보이지돈도 만나고 그날에 그 삼지연에 무슨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
삼지연 관현악단인가 그 공연이 있어가지고 예. 사람들이 그 국경적인 사람들이 다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희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사람들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저희는 내려가고. 예. 근데 그 중에는 보이지던도 있고 예. 그 보이브 떼또 그 일해주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잡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도 마주치고 했는데 그때마다 긴장이 되긴 하죠. 예. 왜 다 올라가는데 어디 가냐 물어보면은 이렇게 능청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볼이 빨개지거나 이러면은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무사히 오다가 뭐 딸기 뜯어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성까지 딱 도착했는데 그 전에 이미 저희는 밀수를 했던 빨이 있으니까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국경선에 다 철수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예. 예. 7시부터 8시까지는 식사 시간인데 교대에서 근무 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엔 그냥 다 내려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다음 근무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저희 집에 다니는 국경警備대 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안전하고 그때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지역에는 근무 성원이 다 비어 있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가 만에 하나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탈북 시도를 알아챘다. 그러면은 이제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뒤에서 이제 뭔가 몽둥이로 머리를 깔아 이제 기절시키고 가자. 예. 근데 그런 상황은 다행히도 없었고, 예. 그래서 그 압록강을 안전하게 건너가지고 저희가 일상에 그 거래하던 대방이 있었어요. 예. 밀수 대방네 집까지 차 타고 한 20분 거리인데 걸어서 가니까 4시간 가는 거예요. 중국은 도로가 좋아가지고 거기 금방 올라와요. 도로 따라서. 근데 저녁에 저희가 6시에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거기서 좀 있다가 9시에 출발해서 이제 가다가 차가 오면 숨고 또 가고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새벽 6시에 거기 도착했어요. 21도고요. 그래서 그 대방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화기 빌려가지고 중국 전화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유심이 다 돼가지고 누군가가 그 돈을 쏴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게 다 나간 거예요, 돈이. 예. 그래서 그 중국 전화기가 이게 그 다른 사람의 거를 북한에서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 유심이 다 나가가지고 안 되고 그러면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걸어서 간 거예요. 유심 없어서 4시간 걸었구나. 예. 그래서 대방네 집에 가 전화를 했는데 동생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안 온다고 했었는데. 밀수 온 거 아니고 이번엔 진짜 왔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했는데 동생이 언니 사는 게 힘드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가지러 왔네요. 그래서 아니 나 가려고 너한테 가려고 왔는데 아니 한 달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니 그 어쩌다 보니까 왔다 너 오라며.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그때 이제 브로커를 막 연결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예, 그 산에서 하룻밤 자고 그때부터 이제 브로커랑 연결해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수많은 탈북민들 만났는데 서량시 탈북 사유가 좀 제일 황당한 축에 들어간 것 같아. 그쵸. 왜냐면요, 보통은 오면 나 진짜 죽을 각오하고 독약 품고 칼 품고 막 이러고 온단 말이지. 정말 고민고민하다가. 근데 아침이 무슨 이웃동네에 가듯이 그냥 훌러 왔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 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판단 잘 하셨고요. 네네. 그래서 바로 이제 브로커 팀에 합류돼가지고 라오스 쪽으로 왔나요? 예, 일주일 만에 그 라오스 대사관에 들어왔어요. 와, 완전히 빠른 직행이네. 예. 비행기 타봤잖아요. 어때요? 타본 소감이? 와, 그 뭐 비행기를 처음에 무서웠죠. 좋은 것도 있고 설렘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그 생각도 안도감도 들지만 무서운 거예요. 비행기 떨어질까 봐. 하늘에는 처음 올라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 자지 못하고 계속 그 아래만 내려다봤어요. 창문 옆에 앉아가지고 무섭더라고요. 좋긴 좋았어요? 좋긴 하죠. 내 생에 비행기 타는 날도 오는구나. 북한이면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타볼 텐데 비행기를 타고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로 꿈만 같은 거예요. 내가 꿈인가 이게 현실인가 근데 또 보면 현실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비행기를 탔는데 문제는 또 비행기 안에서 무슨 기내식도 막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를 처음 타보다 보니까 북한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내식을 돈을 내고 주면 돈을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먹겠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그 라오스에서 교육하기로는 비행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예, 말을 시켜도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와서 뭐 음료수 뭐 한타 드시겠습니까? 뭐 콜라 드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도 그냥 손으로 그냥 안 먹는다고. 돈 나간다. 안 먹는다고. 지금 이게 한국 와서 지금 10년째 사셨잖아요.
뭐가 지금 딱 보면 제일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처음에 와서는 정말 음. 좋은 게 뭐 할 수도 없이 많았어요, 사실은. 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와서 하니까 예. 좋기도 하지만 모든 게 다 내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기도 예. 하고 정말 힘든 것도 정말 많았어요, 그만큼. 음. 네,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고 예.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없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또 이제 정착하면서 또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에 와서는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내가 뭔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예. 하기 싫으면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음. 그 모든 선택을 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예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쵸.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좋고 뭐 내가 거기 있을 때는 입이 나한테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무렇게나 하면은 예.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귀가 있어서 들어도 그걸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고 예. 봐도 말할 수 없고 예. 이런 세상에 살다가 여기 오면은 뭐 사실 대통령도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이제 모든 그런 이제 자유를 내가 만끽하면서 산다는 게 지금도 가끔씩 북한의 꿈을 많이 꾸는데 이제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꿈을 못 꾸는 게 제일 속상해요. 항상 보면 그 북한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10년 됐는데. 네. 예. 꿈을 계속 어제인가 그제도 그 꿈을 꿔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은 현재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보통 꿈은 환상적인 걸 많이 꿨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꿈으로 꿨었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만족하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북한에서는 그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꿈속에서는. 예. 또 설향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좀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문자입니다. 좀 나가봤어요, 외국에? 예, 좀 그래도 나가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바나나를 어떻게 지금은 차마 못 쓰게요? 그 바나나? 지금도 왜냐면 과일이 이렇게 한두 개씩 살 수 없으니까 예. 좀 뭐 할인 행사나 하면 예. 한 3개씩 이렇게 사다 놓는데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사실 과일을 먹어요. 예. 근데 그 과일이 내가 뭐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썩어서 나가기도 해요. 바나나를 내가 이 바나나 때문에 바나나 썩는다는 소리에 딱 넘어가서 봤는데 그쵸, 내가 그쵸. 썩이고 있네. 그쵸. 예, 이런 상황이 됐네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오랜 시간 또 만나서 좋은 얘기 듣고 제일 중요하게는 우리 마양도의 비밀 네. 오늘 자세히 또 알게 됐고 북한 여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참 빠뜨린 게 있어요. 그 여동생은 어떻게 대학 잘 다니고 여기 잘 살고 있나요? 네네. 잘 살고 있고 요즘에는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좀 해외 출장이 잦아요. 해외 다니는 자기 사업을 해요? 네, 그 중개무역이라고 해가지고 예.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언니하고 같이 하면 또 돈에 안 붙는다고 또. 그건 아닌데 제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 동생은 뭐 아무래도 무역이라는 게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하고 근데 이제 저는 뭐 같이 하고 싶어도 못 하죠. 아직 뭐 나이가 뭐 40도 안 됐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내가 제일 좋은 날은 앞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설향 씨가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고 또 유튜브 보시는 모든 분들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